지난주 미국 시장은 AI, 금리, 유가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2026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미국 시장을 정리합니다. 메모리얼 데이로 거래일은 짧았지만 지수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S&P 500은 주간 0.81%, 다우는 1.13% 올랐고 한 달 흐름으로 보면 S&P 500은 5.79%, 다우는 3.66% 상승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만한 반등장이지만 내부는 훨씬 선별적이었습니다. 기술주는 AI 칩과 데이터 센터 기대를 타고 강했고 에너지와 유틸리티, 부동산은 금리와 원자재 변수에 눌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핵심은 지수가 올랐다는 사실보다 시장이 무엇은 사고 무엇은 피했는지입니다. 거래일이 적은 주에는 하루 움직임 하나가 과장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브리핑은 주간 숫자와 한 달 추세를 같이 놓고 돈의 이동이 일회성 반응인지 지속되는 선호인지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엑셀은 밟았지만 금리라는 브레이크 위에 발은 계속 올려둔 장세였습니다. 먼저 지수입니다. S&P 500은 주간 0.81% 상승했고 다우는 1.13% 상승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다우가 조금 더 나아 보이지만 한 달 차트까지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S&P 500은 한 달 동안 5.79% 올라 대형 성장주 중심의 회복 탄력이 더 컸고 다우는 3.66% 상승하며 경기 민감주와 방어주의 균형을 보여줬습니다. 주간 차트는 짧은 거래일의 흔들림을 보여주지만 한 달 차트는 조정 이후 매수세가 어디서 다시 붙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흐름은 전면적인 위험 선호라기보다 AI와 실적 기대가 살아있는 영역에는 돈이 들어오고 금리 부담이 큰 영역은 조심하는 흐름에 가까웠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건 상승 종목군이 넓어지는지입니다. 기술주만 앞서가면 지수는 올라가도 체감은 좁고 다우 쪽 경기 민감주까지 따라붙으면 랠리의 설득력은 훨씬 커집니다. 섹터 지도를 보면 이번 주 시장의 성격이 더 선명합니다. 상위권은 기술, 임의소비, 헬스케어였습니다. 기술주는 3.18% 올라 가장 강했고 한 달 기준으로도 19.22%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개인용 AI 칩 뉴스와 AI 데이터 센터, AI PC 기대가 기술주 전반의 프리미엄을 다시 키웠습니다. 임의소비는 1.19% 올랐고 헬스케어도 0.65%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에너지는 2.70% 하락했고 유틸리티는 2.01%, 부동산은 1.61% 빠졌습니다. 특이한 점은 WTI 유가가 10% 넘게 올랐는데도 에너지 섹터가 약했다는 겁니다. 시장은 원유 가격 상승 자체보다 이란 협상과 공급 정상화 가능성 그리고 강달러 부담을 더 복잡하게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유틸리티와 부동산 약세는 금리 상승의 영향이 더 직접적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배당주와 부채 부담이 큰 업종의 매력이 낮아집니다. 결국 지난주는 모든 업종을 사는 장이 아니라 성장 기대가 분명한 곳만 골라 담는 장이었습니다. 매크로는 시장의 위쪽을 막는 천장 역할을 했습니다. 10년물 미국채 수익률은 4.04%에서 4.45%로 올랐습니다. 이 정도 상승은 성장주 밸류에이션에는 부담이지만 이번에는 AI 기대가 그 부담을 일부 흡수했습니다. 달러도 강했습니다. 원화 기준 달러 환율은 1,440원대에서 1,503원대까지 올라 달러 유동성에 대한 민감도를 키웠습니다. 연방기금 실효금리는 3.64%에서 3.63%로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만 장기금리 상승이 더 중요했습니다. 금은 3.48% 하락했고 천연가스는 소폭 상승, WTI 유가는 10.36% 올랐습니다. 이 조합은 시장에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는 물가와 에너지 비용이 다시 불편해질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금리가 높은 수준에 머물면 방어주도 무조건 안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틸리티와 부동산처럼 배당과 차입 비용에 민감한 업종은 장기금리 변화에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반대로 기술주는 금리 부담을 무시했다기보다 AI 매출 기대가 그 부담보다 더 크게 작동한 구간이었습니다. 실업률은 FRED 기준 4월 최신 관측치가 4.3%로 5월 고용지표 발표 전까지는 고용이 급격히 식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CPI는 이번 수직 구간에서 최신 관측치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금리, 환율, 실업률, 원자재가 만든 유동성 압력에 집중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개인용 컴퓨터용 AI 칩을 공개했다는 뉴스가 마이크로소프트, 델, HP 같은 관련주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시장이 이 뉴스를 중요하게 본 이유는 단순히 새 칩 하나가 아니라 AI 수요가 데이터 센터에서 개인용 기기까지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술 섹터가 주간 3% 넘게 오르고 한 달 기준으로도 가장 강했습니다. 다만 기대가 커진 만큼 다음 확인 포인트는 실제 수요입니다. AI PC가 매출과 마진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주가는 다시 밸류에이션 부담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엔트로픽이 비공개로 상장 절차를 준비했다는 보도도 AI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 뉴스는 상장 자체보다 AI 기업들이 더 큰 자본시장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모델 개발, 데이터 센터, 반도체 구매에는 막대한 현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AI 기업의 자금 조달 경쟁은 클라우드, 반도체, 전력 인프라까지 연결됩니다. 미국 증시에는 기술주 프리미엄을 지지하는 재료지만 동시에 AI 투자가 언제 이익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더 커집니다. 연준 인사 발언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면 금리 정책이 쉽게 완화되기 어렵다는 경계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10년물 금리 상승과 맞물리면서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를 조금 더 조심스럽게 보게 됐습니다. 성장주에는 할인율 부담이고 유틸리티와 부동산처럼 금리에 민감한 업종에는 직접적인 압박입니다. 반대로 금융주는 순이자 마진 기대가 생길 수 있지만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면 경기 둔화 우려가 같이 따라옵니다. 이란 협상과 호르무즈 해역 관련 뉴스는 유가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WTI는 주간 10% 넘게 올랐지만 에너지 섹터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이 엇갈림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은 단기 유가 상승보다 공급 정상화 가능성, 강달러, 그리고 금리 부담까지 함께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유가 상승이 오래가면 물가와 소비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협상이 진전되면 에너지주는 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에너지주뿐 아니라 성장주 할인율에도 영향을 줍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JP모건이 대형 인수에 200억 달러까지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금융주가 단순히 금리만 보는 업종이 아니라 자본력과 규모의 경제를 다시 앞세울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은행의 이자 수익 기대는 좋아질 수 있지만 동시에 신용 비용과 경기 둔화 우려도 커집니다. 그래서 금융주는 다음 주에도 금리 방향, 대출 수요, 그리고 대형 은행의 자본 배분 전략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 주 이후 실적 발표는 예정 기업을 좁혀서 보겠습니다. 도큐사이는 6월 4일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핵심은 기업 고객 갱신율, 청구액 성장, 그리고 AI 계약 관리 기능이 실제 유료 수요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소프트웨어 업종은 AI라는 단어만으로는 부족하고 고객이 지갑을 여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도비는 6월 11일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생성형 AI 기능이 크리에이티브 구독 매출을 방어하는지, 비용 증가가 마진을 얼마나 누르는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두 회사 모두 대형 반도체처럼 시장 전체를 흔드는 실적은 아니지만 AI가 소프트웨어 매출로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좋은 샘플입니다. 만약 두 회사가 AI 기능을 가격 인상이나 구독 유지율로 연결했다는 신호를 주면 기술주 랠리는 반도체에서 소프트웨어로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코멘트가 조심스럽다면 시장은 AI 인프라 지출과 실제 소프트웨어 수익화 사이의 간극을 다시 따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관전 포인트입니다. 첫째, 기술주의 강세가 계속 넓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와 AI 뉴스만 강하고 다른 업종이 따라오지 못하면 랠리는 좁아집니다. 둘째, 10년물 금리가 다시 안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가 더 오르면 유틸리티와 부동산뿐 아니라 성장주도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유가와 이란 협상 뉴스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물가 기대를 흔들면 연준 경로까지 다시 민감해집니다. 넷째, 도큐사인과 어도비 실적에서 AI가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지입니다. 다섯째, 다우와 S&P 500의 온도 차이입니다. 다우가 계속 따라오면 랠리는 더 건강해지고 S&P 500만 앞서가면 시장은 다시 소수 대형주 의존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강달러가 이어지면 해외 매출 비중이 큰 기업의 가이던스도 더 보수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난주는 시장이 무너지지 않았고 AI 기대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기대를 증명하고 매크로가 그 기대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